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알서포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반기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주주님들께서 2분기 실적을 이미 다 체크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전년 동기와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23년도 2분기죠.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2분기 실적이 좀 역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수익성 자체가 좀 많이 감소를 했고요. 또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좀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영상에서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 2분기 상반기가 끝났죠. 그러니까 반기 보고서가 발간이 됐고, 지금 우리는 3분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가 남아 있어요. 즉 하반기가 남았기 때문에 하반기 우리가 우리 알서포트 관련된 주목해볼 만한 그런 모멘텀들 같이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우선은 우리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 이 일본 쪽과 중국 쪽에 이렇게 법인이 있습니다. 종속회사들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요하게 좀 보셔야 되는 게 이 리모트 콜과 리모트 뷰라는 제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가장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일본 쪽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자, 일본 회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중국 회사와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자산도 그렇고 부채, 자본 등등등, 일단은 일본 쪽 법인이 훨씬 더 덩치가, 사이즈가 큰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런 만큼 이 매출액 부분에서도 엄청나게 높은 비율을 이 일본 쪽 법인에서 발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이 자료는 24년도 1분기 분기보고서 자료이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 알서포트 이렇게 R&D 투자를 늘린다, 그리고 AI 기술 쪽의 개발을 총력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전환사채, 이 교환사채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 영상을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당시 영상에서 AI와 이 메타버스 기반 제품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취지의 영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 간단하게만 복기를 해보시면요, 36억 원, 그러니까 37억 원 정도의 교환사채를 발행을 했고요. 이 발행 목적이 가장 중요할 수가 있어요. 목적 자체가 이 AI 그리고 영상 상담용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비 투자이다, 그러니까 R&D 쪽 비용을 지출을 하기 위해서 사채를 발행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 이 AI 기술을 접목한 기능의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다. 또 반도체 시설, 공장, 병원 등 민감한 설비에 대한 원격 관리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소프트웨어 제품인 리모트 뷰의 하드웨어 형태 신제품인 리모트 뷰 박스를 개발하고 출시하기도 했다는 소식이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올해 말에 차세대 커뮤니케이션 도구인 알피스라는 플랫폼을 선보일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알피스는요, 이메일 또 메신저 등 텍스트 중심의 소통에서 벗어나가지고 메타버스 기반의 가상 공간에서 새로운 사람들이나 조직, 그리고 이쪽에 안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채팅, 보이스톡, 화상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솔루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이 여러분들 하반기죠. 하반기 알피스라는 키워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24년도 1분기 마찬가지로 분기보고서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근에는 비대면 고객 영상 상담 및 세일즈용 제품인 리모트 VS의 매출이 늘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볼 만한 그런 키워드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번에 이렇게 반기 보고서가 이번 달에 올라왔어요. 자, 우선은 다 거두절미하고 실적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요, 영업수익의 매출액입니다. 자, 요 반기 중에서 이 3개월 부분을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요, 반올림에서 146억 원 정도 매출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2분기.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5억 6천만 원인데 반올림에서 마찬가지로 37억 원 정도,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약 23억 정도, 일단은 흑자를 이렇게 발생을 시켜 주었는데, 전년도 23년도 2분기 실적과 놓고 비교를 해 본다면 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세 박자 모두 좀 역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빈칸 채우기를 해볼 건데요, 이렇게 한눈에
최근 5개 분기의 실적과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기 아까 매출액이 146억 원이었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37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 23억 원이었는데, 자, 바로 직전 분기 1분기와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년도 동기와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역성장을 했으니까 흑자는 흑자고 수익도 뽑아내 주었지만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이 오늘 우리 영상의 주요한 포커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역성장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우선 첫 번째가 우리 이거 지금 보고 계신 건 반기 보고서입니다. 자, 보시면요, 우리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이 합계 매출을 보시면 돼요. 요 중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이 수출 쪽에 좀 뽑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기조는요, 22년도 그때도 그렇고요, 23년도도 마찬가지로 내수 시장에서의 매출보다는 수출 쪽 매출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자, 이게 왜 이유가 되냐면요, 일단은 우리가 아까 24년도 1분기 분기 보고서를 보고 오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지역별로는요, 일본향 수출 매출이 6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본의 이 엔화의 값어치에 따라서 우리 알서포트의 실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우리 엔화의 그래프를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박스를 3단계로 나눠놨죠. 여기가 여러분들 4월달이고요, 여기가 5월달이고요, 여기가 6월달입니다. 지금은 엔화가 좀 어느 정도 많이 좀 회복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2분기 실적에 반영이 되는 영향을 줬던 그때 당시 4월달, 5월달, 6월달은요 엔화가 엄청나게 약세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하여금 우리 알서포트의 수익성이 좀 많이 좀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이 엔저가 문제였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알서포트가 올 상반기 실적이 찬바람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뚝하고 떨어졌다, 하반기 앞두고 이제는 여러분들 공공시장 그리고 금융시장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을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 시장의 변화, 이 일본 시장의 변화가 도대체 여러분들 뭘까요? 일본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신 분들이면 당연히 아실만한 내용이지만 일본 사회는 여러분들 아날로그 요쪽 문화가 엄청나게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이 팩스를 좀 이렇게 수기로 작성해서 보내고 있는 뭐 그런 사내 문화가 아직까지도 좀 만연해 있다, 이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영업의 이 효율, 기업 경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좀 많이 좀 뒤처져 있죠, 사실. 그래서 일본도 지금 그 부분을 캐치를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 전환 시대로 우리가 좀 넘어가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알서포트가 가지고 있는 비대면이나 뭐 영상 상담 아니면 뭐 원격 뭐 이런 부분들 기술들을 이제 좀 많이 도입을 할 것이다 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우리 알서포트가 엔화 초약세의 영향으로 상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 아쉬운 실적을 기록을 하였다. 아까 우리가 실적을 보고 와서 알고 계시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여기 이제 있습니다. 자, 코로나 엔데믹으로 인한 재택근무 솔루션 시장이 둔화가 되었죠.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일본의 엔저 영향까지도 겹겹이 이렇게 좀 좋지 못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지금 현재 주력 시장인 일본에서 다양한 가격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는 일본 고객의 니즈에 대응하고 본격화되는 디지털 전환 시장, 자,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죠.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엔화가 상승세로 돌아선 것도 우리 알서포트에겐 좀 좋은 수혜거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이 엔저 현상 자체가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로 돌아선다면 마찬가지로 반대면이죠. 실적의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하반기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리고 하반기 계획도 나왔습니다. 우선 이 비대면 세일즈 솔루션인 리모트 VS의 인공지능 AI 기능을 고도화해서 국내외 통신사 그리고 금융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이고요. 이 리모트 뷰 SE라는 플랫폼 등으로 스마트 팩토리와 공공기관 용역 통제 시스템 시장에 뛰어들 계획이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빨간 색깔 동그라미 쳐드리는 게 키워드예요. 키워드, 우리가 하반기에 집중을 해볼 만한 그런 키워드이다. 그리고 이 위쪽에도 있죠. 일본의 디지털 전환 시장 그리고 엔화 상승세, 요 정도 여러분들 키워드를 오늘 영상 통해서 가져가신다면 조금 더 탄탄한 투자 아이디어를 우리가 도출을 해서 우리만 알고 있는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알서포트의 관계자는요, 환율 등 시장 변화와 또 R&D 투자 강화로 인해서 상반기 실적에 일부 영향이 있었지만 IT 솔루션 업계는 4분기에 여러분들 매출 쏠림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보통 이런 IT 솔루션 업계 같은 경우에 일반 고객들한테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들을 좀 상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B2B라는 이런 경영 전략들을 좀 대부분 가져갑니다. 근데 이 고객이 될 수 있는 이 기업들이 이 하반기 또 월 말쯤, 연 말쯤에 예산을 좀 이렇게 집행을 해서 다시 좀 떨이로 처리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 IT 솔루션 업계는 4분기에 매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만큼 최신 기술로 고도화한 제품들로 공공 및 금융시장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 주요한 포커스 맞춰놓고 추적 관찰을 해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정리를 드리면서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